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구독자분들께서 분석 영상 신청해 주셨던 종목 중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구체 만드는 기업으로 2차 전지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이 기업의 매출과 이익도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요. 주가는 이와는 좀 반대로 굉장히 많은 이 혼란 속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우선은 이 전기차 수요 부진과 그다음에 글로벌 세계 경제, 이 미국의 경기 침체 신호가 찾아왔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증시에 대한 급락, 이 부분에 대해서 빠져나갈 길이 없었어요. 어떤 대부분의 종목들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 상황 좀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주가 급락에 대한 배경, 그다음에 대응 방안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서도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평소 관심 있으셨던 종목이나 아니면 보유 중이신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전망,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 그리고 앞으로 대응 전략, 이런 부분들 영상에서 좀 확인하시고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위에 전화번호 보이실 거예요. 1688-6491. 저 벤자민으로 통하는 대표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문자 보낼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그 종목의 이름을 써서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아니면 에코프로 BM, 심텍,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이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영상 제작하고 그 다음에 기획할 때 반영을 할 테니까요. 위에 전화번호 1688-6491번호로 보유 종목 그 이름을, 종목명을 보내두시면은요, 제가 다 반영해서 영상 제작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또 어떤 선물이 있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고민 종목 분석 요청 방법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독, 좋아요 누르신 다음에 위에 번호로 종목 이름 발송하면 신청 끝인데,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저와 함께하고 있는 참 투자자문에서 제공하는 향후 앞으로 주가 흐름이 좀 좋게 예상되는 그러한 분석 종목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리포트들 여러분들께서 받아보시면은요, 아마 투자 판단하시는데 분명히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잘 지켜보세요. 그리고 영상 시청 끝까지 해주시면은요, 제가 또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바로 공시검색 종목 발굴법이라고 하는, 제가 직접 작성한 이 주식 투자자를 위해 공시검색으로 수익 내는 해법, 이 자료집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작성한 자료에서 지금 유상증자 편인데 여기서 시리즈로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러분들께서도 공시 검색하면서 종목 발굴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이 초기에 이 초보 투자자들도 좀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좀 쉽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좀 썼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만 좀 확인을 잘 해보셔도, 내가 투자하고 있다가 갑자기 유상증자 공시 튀어나오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그 공시를 활용해서 수익을 내고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기회에 털려나가 버려요. 대표적인 예로 작년에 코스모 신소재도 있었죠. 유상증자 공시 나오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에코앤드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삼자배정 유상증자에서는 작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또 사마알미늄 같은 경우, 이거 공시 나오면서 엄청나게 주가 상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케이스별로 해가지고 사례를 적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담겨져 있으니까요. 제가 이따가 이 자료 무료로 가져가시는 방법 말씀드릴 겁니다. 자, 우선은 지금 이 개별 종목 이슈도 중요한데 시장 상황 먼저 잠시 체크하고 가는 거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이제 어제 올려드렸던 내용을 조금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 지금 진행형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 검은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 어제 날짜죠, 엄청나게 급락했습니다. 역대급 하락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트리거가 된 게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이었었고요.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엔화 환율이 엄청나게, 이 엔달러 환율이 급락했거든요. 엔화 가치가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이 엔화, 저리로 빌려서 전 세계에 풀려나갔던 이 돈들이 회수되면서요, 자산 시장에 엄청나게 커다란 변동성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은 우선은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려면은 이 엔달러 환율 하락이 멈춰야 되고 그다음에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하락이 멈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기준금리 인하도 안 했는데 먼저 선반영해가지고 엄청나게 하락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게 아니라 경기 침체를 반영해가지고 이쪽으로 돈이 쏠렸다라는 거죠. 국채 수익률 하락은 채권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뜻입니다. 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돈 몰리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 돈 빠지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따라서 엔화 가치 상승하고 자산 시장에 변동성 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멈춰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 한국하고 일본 그다음에 대만 이런 시장들의 주가 급락이 엄청나게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시장이 이거 거래량도 많이 없었는데 거래도 많이 안 일어났는데 가격만 이렇게 빠졌네? 이거 조금 과도하다라고 생각해서 외인하고 기관하고 오늘 굉장히 많이 또 순매수가 들어왔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하고 코스닥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직은 안심하기 이릅니다. 그래서 제 텔레그램 방에서 이렇게 시장 급락 요인과 배경에 대한 거 그다음에 그 주목할 자산 하락장에서 주목할 자산 이런 부분들 또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따가도 이 텔레그램 참여 방법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경제 전반적인 부분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또 설명을 드리고 2차 전지 관련된 내용들 주요 지표들 그리고 주요 변수들 핵심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국내 이 증시 일본 증시 반등 주었었는데 바로 엔달러 환율하고 미국제 10년물 금리 이거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다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다시 돈이 들어오는 거죠. 하지만은 다만 아직까지는 좀 안심하기 이르다. 그리고 아직까지 거기까지 볼 부분은 아닌데 주가가 엄청나게 이 대세 하락이 일어나기 전에 엄청나게 커다란 이 기술적 반등을 한 번씩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는 이런 모습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다만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번에 고용지표 발표로 확실하게 시장에서는 인식한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 시장은 항상 그래요. 내가 알고 있던 내용이 터지면은 그렇게 크게 반응 안 합니다. 근데 예상 외에 어떠한 재료가 터지게 되면은 굉장히 세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 침체는 분명 고용 지표로 분명히 신호가 왔고 기업 실적의 악화, 특히 자동차와 같은 이 내구재들 있죠. 이런 부분들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판매나 전기차 판매 이런 부분들은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매출과 이익에도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최후방 사업입니다. 최전방 사업은 이제 전기차 시장이고요.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배터리도 많이 팔리고 배터리가 많이 팔려야 그 안에 들어가는 양극재도 많이 팔리고 양극재가 많이 팔려야 그 양극재의 주 원재료인 전구체도 많이 팔리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광물 가격까지 상승해 준다. 특히나 전구체는 니켈 가격 보면 됩니다. 그 니켈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기업 실적 분명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맞춰서 주가가 상승할 때 진성 랠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수출이 지금 전망으로는 내년에 한 1, 2분기 정도 잠깐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기억을 해두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슈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부터 적용될 FEOC 규정 해외 우려단체입니다. 해외 우려단체는 우선 네 나라가 정해져 있어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이 네 나라 안에서 이 정부의 통제를 받는 그런 기업들을 해외 우려단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정했어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해외 우려단체 세부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많이 들어보셨겠죠. 작년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렇게 이 대세 상승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재료가 됐던 게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IRA 기대감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중요한 재료로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저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25년부터 적용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올해 연말까지 갈 때까지도 시간이 몇 개월 있지만은
저희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뭐 단기간에 지금 뭐 실적이 다시 턴어라운드 한다 이런 부분들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니켈 가격이나 전기차 전방 산업을 본다라고 하면은요. 하지만은 이런 재료는요. 기대감으로 먼저 주가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재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탈중국화 전구체 왜 중요한가? 제가 지금 내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탈중국화한 이러한 전구체를 쓰는 양극재 이거 엄청 중요하게 될 겁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중국 이외에 한국 시장에서 FOC 규정에 부합하는 그러한 전구체를 만드는 기업에서는 거의 유일하다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 OEM사, 이 전기차 만드는 회사들, 그 다음에 셀메이커,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 25년부터는 FEOC 세부 규정에 이 적용될 걸 아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 전구체를 갖다가 쓴 그 양극재를 탑재한 그 배터리를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에코프로 그룹에서 이제 기업 설명회하고 컨퍼런스 콜 했었죠. 제가 그 실시간으로 이제 청취를 했었거든요. 그때 나왔던 그 내용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측의 입장인 거죠. 그리고 저희는 어떤 규정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FEOC 여기에 규정에 부합하는 전구체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의 소재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전구체의 원가 구성 주요 광물은 니켈은 핵심 광물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니켈 가격 하락이 판매 가격 하락으로 연결된다. 반면에 이 니켈 가격 상승이 판매 가격 상승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존에 중국에서 수입했었던 이 느슨한 환경 규제와 중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전구체를 싸게 가져다가 양극재를 만들어서 썼습니다. 전구체 우리나라에서 잘 안 만들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환경 오염이 좀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소재라서요. 이 우리나라처럼 환경 규제가 좀 빡빡한 나라, 이런 나라에서는 이 더 많은 설비 투자가 좀 필요하죠. 그 시설들이 이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느슨한 환경 규제로 그냥 막 만들고 정부의 보조금도 막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원가 경쟁력이 안 돼서 거기서 가져다 썼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안 된대잖아요. 우리는 미국에 수출해서 거기서 돈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25년부터는 IRA 세액공제 대상 전기차가 되기 위해서는 탈중국화한 전구체를 사용한 양극재가 필요하며 이런 양극재를 사용한 배터리가 글로벌 OEM사들에게는 전기차 만드는 회사들에게는 전기차 배터리를 선택하는 데 주요 변수가 분명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역협회에서 이때 당시에 나왔던 내용들 여기 다시 한번 제가 점검해 드릴게요. 외국 우려단체, 해외 우려단체라고도 하고요. 이 FEOC 24년에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근데 25년부터 핵심 광물에서 적용이 돼요. 핵심 광물은 이 배터리를 만들 때 들어가는 주요 광물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리튬 등이 있죠. 그런데 전구체는 거기에 들어가는 게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게 다 핵심 광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광물들을 외국 우려단체에서 만약에 공급해서 가져다가 쓴 그러한 소재, 예를 들면 이제 양극재가 만들어집니다. 그 양극재가 배터리로 들어가요. 그 배터리가 어떤 전기차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핵심 광물 관련해 가지고 $3,750 정부의 세제 혜택 못 받습니다. 전기차 만드는 이런 OEM사들 같은 경우는요. 이 부분 굉장히 판매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입니다. 싸다고 중국산 뭐 배터리 뭐 지금 중국산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잠시 또 보여드릴 것도 같은데 이 전 세계에서 전구체 생산 1위 기업이 중국의 CNGR이에요. 이 CNGR이 우회해서 한국 기업을 하나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한국이 미국과 FTA가 체결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를 우회해가지고 또 전구체를 공급하려는 이러한 계획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광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다. 배터리 부품은 이제 24년부터 벌써 적용이 됐고요. $3,750 합쳐서 $7,500입니다. 거의 1,000만 원 돈이에요. 이거 판매하는 전기차를 판매하는 그리고 생산하는 이러한 곳에서 정부의 보조금, 세제 혜택 받는 거 굳이 이거 포기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리 싸다고 해도 이거 커버 못합니다. 이 가격은.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좀 달아봤었는데요. 2025년은 폭풍 성장의 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쇼티지가 나올 수 있는 부분, 공급 부족. 전구체는 공급 부족이 아니에요. 전구체는
중국에서 가져다 쓰면은 공급 부족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가져다 쓴 이 전구체가 들어간 양극재가 들어간 배터리, 이게 탑재된 전기차, 여기에 세제 혜택이 25년부터 3,750달러가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탈중국화한 그러한 전구체를 가져다 쓴 소재, 양극재를 가져다 쓴 배터리, 이걸 찾는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 이거 시장에서 얘기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극재도 있어요. 음극재. 이건 좀 시차를 줬거든요. 이거는 2년간 유예 기간을 줬어요. 그래서 25년 말 끝나면은 이게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음극재도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은 뭐 사실 포스코 퓨처엠이 있죠. 이 에코프로 그룹사 말고 포스코 퓨처엠이 이쪽에서는 먼저 좀 앞장서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과 니켈 가격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 중에서도 또 이제 리튬 같은 경우도 탈중국화한 이 핵심 광물에 리튬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에서 생산하는 그러한 이 리튬 같은 경우도요, 이 프리미엄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내년부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저희가 준비를 해놔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캐진 구간에 빠져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요새 뭐 화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안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항상 대중화가로 가는 길은 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갔던 것 같아요. 이 스마트폰 시장도 마찬가지였었고, 여러분들 지금 이 전기차를 저희는 보고 있지만은 그 이전에 뭐였어요? 내연기관 차잖아요. 휘발유 넣어가지고 가는 차. 이게 포드에서 처음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이 그 헨리 포드를 막 바보라고 그랬었어요. 아니, 기차는 훨씬 더 사람도 많이 태우고 물건도 많이 실을 수 있고, 그런데 왜 비싸게 저런 차를 우리가 살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바보라는 소리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이 모든 내연기관차 유통의 생태계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전기차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지금 이 전기차에서 굉장히 고려해야 되는, 판매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엔 또 안정성 문제 대두됐잖아요. 안정성. 저는 여기에서 이제 달라지는 사람들의 인식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거 벤츠 차량이 이제 지하 주차장에 주차돼 있다가 불이 나가지고 엄청난 커다란 화재가 일어났잖아요. 대부분 시장에서는 CATL일 것 같다가 썼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아니었어요. 그 벤츠에서 마이너 기업, 시장 점유율도 엄청나게 작은 그 기업의 배터리를 갖다가 썼더니 충전 중도 아닌데 가만히 있던 차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렇게 커다란 불이 난 겁니다. 저도 그 불 나면서 그 기사를 접하면서 뭐 벤츠는 뭐 당연히 뭐 중국산 거 많이 연결돼 있으니까 중국산이었겠지, 배터리가. 근데 한국 거는 좀 다릅니다. 이 3원계 배터리에서는 기술 격차를 확연하게 이 시장에서는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이제 안정성 측면에서는요, 한국 브랜드의 위상이 저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회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 이거 자꾸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급속 충전,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계속 기업에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전기차를 운행하면서 이 보험료가 좀 높습니다. 보험료가 내연기관차 대비해 가지고 많이 비싸요. 이 부분은 이제 보험사들이 이제 또 이 통계적인 모델을 통해서 이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저는 만들 거라고 봅니다. 이 보험 자체가 모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이 가입하면 가입할수록 그 보험료는 낮아질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은 좀 저는 해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폭풍 성장에서는 저는 가장 강조드리는 거, 이 FEOC 세부 규정 25년부터 적용된다. 그리고 거기에 탈중국화한 전구체 쓰는 거는 이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된다. 그리고 시장 상황은 경기 침체 우려와 기준금리 인하의 시기 좀 미스해가지고 글로벌 증시 하락했는데 여기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까지 겹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주식에서 모든 돈을 빼라, 안전자산으로 모두 이동해라, 뭐 이러한 신호까지는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2대주주 블루런 벤처스의 대량 매도 가능 물량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블록딜 추가 공시 가능성도 있는데 이걸 보고 정말 우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블록딜 공시 나오고 막 이러면은 막 주가 급락하고 막 그랬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딱 한마디로 표현드리고 싶은 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만 변경하면 되는 겁니다. 차근차근 적립식으로 투자해 나가세요. 적립식으로. 저는 2차 전지 영역은 계속 꾸준하게 이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될 때까지 성장이 멈추기 전까지는 성장주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꾸준하게 모아가는 투자. 주가가 빠질 때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분명히 추가 공시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공시로 저희가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물량은 좀 상당하지만은 우리는 이런 내용은 알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투자하는 방식만 정해놓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적에 대한 전망, 이번에 실적에 대한 이 발표, 이 잠정치 발표한 것도 상당히 실망스러웠죠. 그런데 주가는요, 이 실적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전구체 기업 뭐 봐야 될까요? 우선 최전방 산업, 전기차 시장 봐야 됩니다. 전기차 판매량,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에 따라서 후방 사업인 이 소재 기업들의 매출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번에 실적 악화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도요, 판가 하락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판가 하락의 원가 구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바로 니켈입니다. 니켈. 이 니켈 시장에 정말 이상한 기운이 좀 돌고 있어요, 요새. 인도네시아 쪽에 에코프로 그룹에서 진행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죠. QMB 프로젝트. 그래서 중국의 GM이라는 회사하고요. 거린메이죠. 여기에서 이제 합작법인으로 인도네시아에 세운 법인입니다. 여기서 니켈을 가져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호주나 이런 나라들보다 원가 경쟁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호주나 뭐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 원가 밑으로 이 생산 원가 밑으로까지 니켈 가격 떨어지면서 조업 중단하고 폐업하는 그런 광산들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수급 불일치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광물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그건 좀 단기적인 이슈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니켈 시장과 니켈 가격과 전기차 시장의 상황만 보았을 때 당분간 부정적이다. 다만 25년부터 적용되는 FEOC 규정에 대해서 저는 대표 수혜주로 봅니다. 전구체. 그래서 탈중국화한 전구체 고객사의 요청이 늘어날 가능성, 이거 분명히 열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트럼프 당선 리스크. 올해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IRA 폐지 축소, 2차 전지 시장의 위협적 발언이 있었는데 IRA 취지 자체도요, 대중국 견제입니다. 중국 견제예요. 트럼프 또한 이런 기조에서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몇 가지 세부 조항 중에 축소되거나 아니면은 조항 중에 몇 개가 삭제될 가능성은 있어도 이거는 법안입니다. 하원 상원 다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선거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지만은 노이즈는 있을지언정 말은 언제나 또 트럼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전기차 싫어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특정한 회사를 싫어한다라고 얘기했죠. 그게 중국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이 엄청나게 커다란 수출 시장이기 때문에 전기차에서 이 정책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 잘 따라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노이즈는 있을지언정 앞으로 그런 시기는 저희는 기업의 주식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로 좀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경쟁사입니다.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 이 회사가 원래 하던 사업에서 신규 사업이 확장이 됐어요. 그게 바로 2차 전지 신소재 사업인데 여기 보세요. 이 최대 주주가 바뀌었습니다. CNGR,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 최대 전구체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자회사를 통해서요,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의 유상증자 그리고 전환사채를 통해서 최대 주주가 됩니다. 한국의 상장사를 통해서 이 기업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는 볼 거 하나도 없는 회사였어요. 매출과 뭐 이익 이런 것들도 볼만한 게 없었었고 하고 있는 사업의 미래 전망도 없었던 사업이고, 근데 주가는 이 4월부터 공시 나오고 난 다음부터 이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게 CNGR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경쟁 업체로서 좀 많이 봐야 된다. 얘네가 잘 나가고 얘네가 만약에 한국으로 우회해가지고 전구체를 많이 파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는 좀 위협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자료집 여러분들께서 공부해 놓으시고 좀 알아보시면 굉장히 좋은 자료, 유상증자편, 이거 페이지 수 11페이지밖에 안 돼요. 여기서 더 추가하려고 그러다가 유상증자편 좀 짧게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내용, 이 양도 적고 그 다음에 내용도 제가 최대한 쉽게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자료집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위에 번호 1688-6491 이 번호로 문자로 공시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공시라고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다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이 자료집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투자하고 계신 종목에서 갑자기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이거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내가 검색을 하면서 어떤 종목의 유상증자 공시가 딱 나왔는데 이 종목의 주가가 엄청나게 빠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되게 좋은 내용인데, 그러면 할인 매수 기회로 잡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집으로 여러분들께서 유상증자는 임팩트 있게 또 마무리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1688-6491 이 번호로 문자로 공시라고만 보내주시면 다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중에서 뭐 텔레그램에서도 정보를 좀 하나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요, 5월 2일 날, 올해 5월 2일입니다. 올해 5월 2일에 제가 어떤 내용을 썼냐면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제가 검색해서 찾아본 거죠, 당연히. 에코앤드림 12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공시. 이 공시가 나오고 주가가 급락했어요.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가 하락 배경과 그 다음에 여기에 할인 매수 기회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을 좀 써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로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 보시면은요, 이때 금요일 날 이제 공시가 나오고 그때 주가가 마이너스 18% 정도까지 빠졌었어요. 이 5월 2일 이 목요일인데요. 제가 아까 금요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화요일하고 수요일, 이 수요일이 휴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휴일을 껴가지고 장 끝나고 내는 게 올빼미 공시라고 합니다. SK이노베이션도 그랬었어요. SK이노베이션은 분명히 금요일이었어요. 조금 헷갈렸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5월 2일 목요일 이렇게 굉장히 급락했을 때 제가 또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건 할인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그 내용들을 바라보니까요. 이거는 이 회사 전구체 기업입니다. 에코앤드림. 이 기업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 어떻게 갔나요? 이때가 이제 28,000원 뭐 이런 이 가격대였었는데 주가 최고점 올라갔을 때는요. 5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5만 1,000원대까지. 그래서 이렇게 유상증자 공시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떨어졌을 때 내용, 사업 내용을 좀 잘만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좋은 공시인데라고 해서 저희가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종목 하나만 더 볼까요? 퀀타 매트릭스 2회차 전환사채. 이 공시를 주목하는 이유. 제가 여기에 대해서 3월 8일 날 언급드렸어요. 이게 3월 8일 날.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됐죠? 지금 뭐 3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한동안 횡보하다가 갑자기 7월 달부터 엄청나게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폭등. 오늘 또 거래 정지죠. 투자 경고 맞고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 공시 안에서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는지 그 투자자의 이 자금 사용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네이처지에 이제 게재가 된 거죠. 공시 속에서 이렇게 재료를 찾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전환사채편도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 만들어지면 여러분들하고 공유 드릴 거예요. 그런데 뭐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언급드리는 종목, 이 공시로 잡은 종목 다 올라가진 않죠. 하지만은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은 종목 선정이 가능한 그런 검색 방법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유상증자편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상증자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완성이 되느냐? 바로 유무상증자가 완성이 됩니다. 그 공시 나오잖아요. 그 공시 나오면은요, 그 공시에 어떠한 이벤트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단기적인 매매가 플레이도 가능할 때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루닛으로 유무상증자 공시 나오고 주가 변동의 주요 이벤트 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상증자만 보셔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되시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텔레그램 채널 운영해요. 그리고 여기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자료집도 보내드려요. 이유가 사칭 채널들이 계속 생겨나요. 이게 제가 작년에도 조치를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없앴었는데 또 생겨납니다. 이게 제가 옛날 프로필이거든요. 채널이 한번 삭제되고 그 다음에 다시 만든 채널이에요. 지금 이게. 근데 벤자민의 공식 포착, 저는 이런 카카오 채널을 운영하지 않아요. 이건 다 저를 사칭하는 사기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칭 채널 관련자들이 제가 보내는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 확인한다라고 하면은 더더욱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생겨나겠죠. 그러니까 이 사칭 채널 관련자들하고 저는 아무 연관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 계시면 안 돼요. 이거는 사칭이에요. 사칭이고 사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카카오 채널 운영하지 않고 텔레그램 채널만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주의 말씀 꼭 당부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또 시장 굉장히 또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이벤트들, 이슈들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8월달 이번 달에는 FOMC 회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잭슨홀 미팅만 있고 그 다음에 뭐 긴급으로 이제 금리 내려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얘기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변동성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장세일 거예요. 그런 상황일수록 이제 혼자 투자하시다 보면은 어려운 부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도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부도 잘 하셔서 앞으로 좋은 투자 수익 기회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